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6일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외친 원희룡의 땡깡이 있던 다음날 한동훈은 법무부 행사에서 이런 축사를 했다지요. 제가 작년에 취임한 다음에 회장단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안 잘리고 버텼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역할들 중에서 하나씩 우리가 포기하고 뺄 수 있는 것들을 빼나가다 보면 최후에 남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조차 못하게 국방력을 키우는 것, 그게 1번일 거고요. 또 하나는 범죄를 막는 것입니다. 밤중에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자 어두운 길을 걷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깡패가 대낮에 특급 호텔에서 우통 벗고 설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중고생 아이들이 받는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를 막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악소리 나게 처벌하고 메시지를 줘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그런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시작한 이래 국가가 해왔던 일의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해내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선택받은 것이 우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나 공직이 국민을 가르칠 수 있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 뜻을 실천하는 도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런 질문에 답을 잘 못했지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았어요. 지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 깡패가 설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각오를 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없애고 깡패 잡고 주가 조작 잡고 마약 잡자는 데 지지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게 좌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원희룡이 장관직을 걸고 장관직 배팅의 원조는 잘 버텼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빵 터지지요? 범죄 없애고 깡패 잡고 주가 조작 잡고 마약 잡자는데 지지하지 않는 분이 있겠냐? 이게 좌우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은 더 빵 터집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정치보복을 하는 깡패보다 더 깡패다운 경정권과 그 정권의 수장의 부인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아도 멀쩡하고 이태원 참사가 과도한 마약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소 노력도 없으면서 좌우가 어떻다고요? 좌우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자 독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축사에 본인의 어릴 때 얘기는 또 뭘까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났다는 말은 또 뭡니까? 국가를 국방과 치안으로 보는 시대는 어느 군대 국가입니까? 세계 10대 국가의 반열에 올라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논해야 하시기에 밖으로는 전쟁의 불안과 안으로는 국민 안전이 제로인 정권과 그 정권의 이인자라고 하는 자의 축사라는 게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다 이겁니다. 지금 한동훈의 법무부, 한동훈의 검찰이 우물안과 냄비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은 양평게이트, 양평고속도로 카르텔이라는 역대급 범죄를 잡아내는 거겠으나 당연 그럴 리 없겠지요. 원희룡 역시 양평게이트 해명에 김건희 일가의 선산을 이야기하면서 원래부터 있던 것을 강조하랬으나 양평 일대를 수년간에 걸쳐 개발해온 정황이 확인됐다지요. CBS 노컷뉴스의 원희룡 선상개발 반박에도 김건희 일가 수년 걸쳐 개발 정황 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특혜 의혹을 해명하며 김 여사 조상들 무덤 있는 땅이다 개발하겠나 라고 반박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개발 준비 작업의 전형적인 방식인 등록 전환, 필지 분할, 지목 변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니 원희룡의 김건희를 꺼내면 꺼낼수록 교홍의 처가 김건희 일가는 더 궁지에 내몰리는 빵 터지는 상황이 되고 있지요. 최근 원희룡의 김건희 여사 임기 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요. 자, 이처럼 겁을 상실한 5년짜리 정권이 이토록 막무가내식 국정을 가능케 하는 건 권력 중독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맛을 아는 자들이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으니 이런 한동훈의 착각과 원희룡의 땡깡이 가능한 것인데 결국 모두 경정권의 폭망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지요. 김민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놓고 나라 도둑질입니다. 주가 조작질도 모자라 이제는 고속도로까지 날로 먹겠답니다. 딱 걸리니까 백지화하겠답니다. 어따 대고 수작입니까? 그건 백지화가 아니라 도둑놈의 오리발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대로 하겠답니다. 김건희 땅에 휴게소까지 이미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물릴 까닭이 없는 거지요. 국민 조롱합니까? 국민 조롱이 취미입니까? 이제는 도둑이야 한 사람에게 도리어 뒤집어 씌웁니다. 게다가 무슨 장관직을 거네 정치 생명을 거네. 원희룡 이자는 그냥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조리 응징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류군 시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양평은 사랑하는 후배가 살고 있어서 비교적 자주 가는 동네입니다. 우연히 들어간 꽁보리밥집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시곤 류군 시인님이시지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동네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 동네 지인들 전원에 의하면 국힘당 지지자가 아니면 거의 고립되어서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김건희 일가 땅 의혹으로 15년 수건 사업이 일개 장관의 간신질로 인해 한순간에 엎어졌는데도 본질은 다 사라지고 조선일보식 왜곡과 국힘당식 거짓말이 장악한 눈먼 자들의 동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민주당 탓이라는 분위기, 국힘당과 집권 세력들의 뻔뻔함과 무법질은 보통의 국민 수준으론 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민주당은 사분오열 잡탕들의 사적 권력력으로 인해 무능하고 무기력한 잡당에 비린내만을 풍기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국민 여론을 이끌 만한 정치력과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늘어진 수박밭 꼴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속아 넘어가는 30% 돌대가리들을 기반으로 아무 생각 없이 휘둘리는 20% 중도 표방 좀비 기회자들을 기반으로 국힘당 망국발대들이 벌이는 저 간악한 아전인수 적반하장의 사기질을 보십시오. 국민은 아랑곳 없이 오직 공천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악마짓을 서슴지 않는 작태들 역겹습니다. 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깁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문제도, 김건희 일가 땅 문제도, 경제 폭망 문제도, 안보 붕괴 문제도, 복지 실종, 민생 파탄 문제도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면 수구 매국 언론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해보세요. 국민은 아랑곳 없이 오직 공천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악마짓을 서슴지 않는 작태들 역겹습니다. 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깁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문제도, 김건희 일가 땅 문제도, 경제 폭망 문제도, 안보 붕괴 문제도, 복지 실종 민생 파탄 문제도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면 수구 매국 언론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해보세요. 단 한 건만으로도 정권 유지 가능했을까요? 지금 더 더럽고 역겨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사기질 당장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미 양평의 토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강상면 일대 땅 투기 상황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원과 상관없이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는지 국회가 파헤쳐야 합니다. 나라가 삽시간에 썩은 걸레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처에 망국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저 뻔뻔한 얼굴에 떡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습니다. 후손들 보기 미안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밝혔지요. 멀쩡한 예타 결과를 뒤엎고 패밀리 비즈니스로 노선 변경했다가 들통나니 아예 사업 전면 백지화하면서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수법은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를 가리기 위해 멀쩡한 예타 결과를 뒤엎고 패밀리스 비즈니스로 노선 변경했다가 들통나니 아예 사업 전면 백지화하면서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수법은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를 가리기 위해 추윤 갈등이라고 했던 수법 그대로입니다. 그 당의 홍 시장은 한 번 당하면 실수이나 두 번 당하면 바보라고 하더군요. 추윤 갈등의 프레임에 갇혀 본질을 위한 투쟁을 포기한 과거처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될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원희룡의 도발과 김건희 일가의 투기 의혹 등이 갈등이니 논란이니 여야 충돌이라고 보도되는 언론 지형과 민주당도 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놓고 독박을 씌우고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우라고 강조했던 경우는
정작 본인들 카르텔로 오게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 국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한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 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일 아닙니까? 이러한 분노로 민주당은 즉각 원희룡을 탄핵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경정권 탄핵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